조갑계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4일 총선 하루 전입니다. 드디어 대단원의 막이 내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기독자유통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동분서주하신 김경재 위원장을 다시 모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날씨는 참 좋고 하늘에 바람도 불고 좀 우울합니다. 우울합니까? 예. 우울하면 안 되는데. 예.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사람들이 참패를 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게 참패까지는 할까 하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뭐 우리 조갑재 선생도 뭐 몇 번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쪽에서 하는 어떤 자충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 열심히 밀어주어봤자 무슨 희망이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모멸감, 자기 모멸감 같은 걸 느껴서 오히려 표를 끌어오는 것보다 여기는 표가 그냥 찍지 않고 투표에 안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이 저는 더 많습니다. 지금 그 당이라는 것은 미래통합당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없습니까? 최근에 자충수라면 아마 차명진, 김대호 두 사람 후보 제명, 후보 제명이라는 용어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거기서 배신감을 느낀 사람이 기독자유통일당으로 갈 가능성은 없어요. 그 표가? 있습니다. 있고, 뭐, 어제도 어떤 우리 당원이 전화가 오기를 천명진 씨에게 전화를 해서 기독자유당으로 입당을 하도록 권유하라고 열심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다시 전화를 하기를 그 김문수 지사한테 좀 부탁을 해 주시오. 그래 친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전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아직 뭐 이쪽으로 입당한다는 그런 뉴스는 없습니다만은, 기독자유당 쪽으로는 좀 도움이 될 것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승리는 어떤 의미에서 큰 규모에서 자그마한 거고. 그렇죠. 미래통합당이 더 많은 표를 따야만 되는데, 이 자충수가 제가 보기에는 저쪽 사람들이 맨날 프레임에 말려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나는 뭐 김종인 선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여기 와서 진짜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저는 그 김대호하고 차명이 다 잘하는 아주 잘하는 후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호 경우는 경제학의 일가견이 있는데 그동안 상당히 중도 좌파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많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가 오다 보니까 이 순방향이 하니까 이 자유민주 체제에 순응하는 것이 옳다는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최근 한 2, 3년 동안은 교류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하는 발언이나 무슨 연설이나 무슨 문서 같은 걸 보면 이 사람이 좀 돌아가는구나 느낌을 가졌는데 마침 또 통합당으로 탁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됐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차명기는 뭐 제가 아스팔트 우파로서 뭐 자주 접촉했던 사람. 정광훈 목사와 같은 팀이었지. 그렇죠. 그렇죠. 뭐 김문수 지사하고 뭐 같은 팀인데 사실은 그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막말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한 막말이 10개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것을 대처하는,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대처 방법은 대단히 서툴고 패배주의적이고. 이거 뭐 큰일 났다 하는 느낌. 그리고 무슨, 여의도 연구소에서 조사 결과 뭐 나왔다는데 그 조사의 신빙성 과학적 검증이 안 돼 있고 또 그 조사 자체를 발표하는데도 누군가가 손을 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잘못 잡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문제는 김대호 후보의 발언은 제가 앞뒤를 다 봐도 막말이 아닙니다.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건 하나는 30대, 40대, 그 사람 표현대로는 30대 중반 이후 40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 근데 그걸 무지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무지하다는 것도 30대, 40대 사잡아서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장애인 묻는 발언은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만 이용해야 되느냐, 비장애인도 같이 이용해야 된다. 그렇죠. 저도 잘 알아요. 나이가 들면은 장애인이 되는 건 불편하고 그러죠. 아주 고마운 이야기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건 노인 폄하가 아니라 네. 노인 배려입니다. 그럼요. 김종인 씨가 이렇게 치고 나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요. 놀라가지고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후보 제명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일걸요. 아마 국제적으로도 아마 유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예? 그렇죠. 우선 뭐 제가 얘가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일본의 뭐 어떤 수상이 뭐 기신가 누군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들어서 지켜야 할 3가지 약속. 첫째는 넘어지지 말라. 예. 두 번째는 감기에 들지 말아라. 세 번째는 자기 친구의 장례식에 가지 마라. 예. 그 3가지인데 이제 나머지 2개를 빼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 보행에 불편한 것을 의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걷는 것이 장애인들하고 태도하고 거의 행태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김대호 후보가 얘기한 건 뭐가 그게 나쁜 겁니까? 어이가 없어.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정치적으로 그냥 한 칼에 직결처벌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옛날 중세 무슨 마녀 사냥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와서 하다못해 인민재판도 와서 뭐라 좀 따지 형식적 발언권을 줘야지.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소명도 못하고 잘려서 다시 재심 청구해 그것도 기각해버리고 아니 이런 놈의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김대호 씨는 윤리위원회에 자기가 가서 발언하겠다고 해도 오지 말아야 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되고 도대체 그 몇몇의 최고위원들을 보니까 윤리위원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고위원회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지도부의 눈치를 본다고 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 한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단칼에 그렇게 없애버립니까? 차명진 후보는 그동안에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고 여기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정광훈, 김경재, 김문수, 차명진 이 4사람이었는데 상당히 특별한 감정을 느끼겠습니다. 차명진 씨에 대해서. 아이고 속된 말이면 제 정치학과 직계 후배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하게 관심이 많아요. 네. 그리고 말 표현이 아주 직설적이고 전곡을 찌르고 때로는 김문수 지사하고 토닥토닥하고 말 다툼을 많이 합니다. 절대 그냥 구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성이 참 강한 사람이다 하고 참 좋게 봤는데 그동안 고난을 많이 겪어서 이번에 모처럼 다시 컴백하기에 적절한 나이에요. 그렇습니다. 참 적절한 나이에 그렇게 탁 꺾여버리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런데 방송하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 팩트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발언이 나온 거는 자기가 토론회에 나가서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여자분이 김상희의 프레임에 빠져들어간 거죠.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했잖아요. 어떤 역사학자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진보와 보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짐승과 사람과 나눠있다. 마치 차명진 후보를 짐승 쪽으로 비유하는 이런 말을 하니까 발칵해가지고 한 이야기가 그게 무슨 막말이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요. 저도 뉴스포스트인가 보셨어요? 그 기사를 몇 년 전에 봤어요. 봤는데 이제 그게 좋게 말하면 아주 미화를 하자면 그 슬픔 속에서 슬픔을 위로해 주다가 어떻게 애정이 싹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 남자 주인공이 좀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특이한 인연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후에 복잡한 일은 제가 잘 몰랐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세월호 문제를 올해 이제 6년째 되죠. 제가 엊그제 어디 가서 그랬으면, 아니, 세월호를 얼만큼 세월을 더 끌어야 하느냐, 이거. 3년상의 2배네. 그러니까. 그 세월호를 가지고 평생을 세월호 타령을 하고 사느냐. 저도 그 팽목항에도 열심히 가고, 열심히 그들에게 동참하고 연대하고 했습니다만은, 나는 세월호를 정치 문제화 했던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 계기에 세월호에 관계된 분들이 이렇게 많이 끌어가는 것이 비명의 세상을 떠난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영혼의 진정한 위로가 될 것인가를 진정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월호의 구렁텅이에서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도덕적 해방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참 아쉬운 게
차명진, 김대호 두 분이 한때 좌파 운동을 한 사람들. 그럼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좌파들. 이렇게 돌아서 우파에서 앞장서서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일종의 보복을 당한 것 같은데. 고마운 거죠.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우리 보수가 적극적으로 다른 후보보다 더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도 내치고 하니까. 근데 기독자유통일당은 뭐 이번 선거와 관계없이 하여튼 선거 이후에도 차명진 씨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많이 좀 힘써요. 같이 운동하렵니다. 같이 운동. 자, 그런데 이번 선거 운동이 굉장히 어려웠던 게 그 정광훈 목사께서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더구나 보석 심리를 하고 나서도 열흘이 지났는데도 가타부터 판단을 안 해요.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선거 운동을 하셨는데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불리했습니다. 예, 아주 불리한 게 우선 구속당하기 전부터 전 목사님이 현직 의원을 좀 모셔오라고 뭐 입만 열면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또 옮기고 어쩌고 하는데 약간 노잣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해보시라고. 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해서 제가 한 20여 명을 접촉을 해갖고, 간신히, 몇 사람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조갑재 선생님도 맨 처음에 이제 그 불자라는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됐고, 그것도 문제는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제는 되는데, 정광훈 목사가 여기 계셨으면 거의 좀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설득할 수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변호사만 가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고영일 대표하고 김순규 장로가 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파들의 얘기가 더 크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전 목사님도 그걸 수용을 하셔서 저는 이제 원래 생각은 그 양반이 같이 모시고 싶어하는 남자 국회의원도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양반하고 그리고 뭐 당시에는 히든카드로 나왔던 장경록 목사님을 붙여서 한 8번이나 10번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하면 저는 이제 계량적으로 여기에서 장경록 목사 한 50만 표, 이쪽 이은재 이쪽에 이제 현역 의원들이 그 수가 있을 테니까 뭐 한 30, 50만, 한 100만 표는 플러스 알파 된다. 그러면 판이 크게 벌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축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기독교도들에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순수한 입장에서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당에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한국 기독교가 책임져. 예, 네,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책임져 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3.0 이상을 따지 못하면 이건 한국 기독교의 수치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낙관은 합니다만은 앞으로 좀, 특히 오늘부터라도 내일까지 19번이 꼭 돼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분들 한 10사람 정도에게만 쭉 전화해 주시면 아마 수만 표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면 대충 득표 한 100만 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100만 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77만 표에 2.96%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2만 표가 모자라서 의석수를 18,000표가 부족했습니다. 2016년 4월 총선.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때도 우리 여론조사는 0.5%밖에 안 나왔대요. 여론조사보다 항상 많이 나온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다른 비례대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없어도 이렇게 여론조사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못 들어가죠. 왜냐면 한 8번, 9번까지 하고 나머지는 수십 개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지워버렸습니까? 그래서, 관심 있는 기독교들이 아니, 왜 우리는 도대체 안 나오냐. 그래서 간신히 지금 어떤 유튜브에서 조사를 한번 했는데 2.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2.4% 이상은 된다. 그래서 좀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3.0은 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0을 넘는다면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획기적인 일입니다. 우리 전 목사님은 기적이라 그럽니다. 3.0만 돼도 한 사람만 돼도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900만 개신교가 900만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회 안에 정치적 교도부를 확보를 그렇습니다. 하고 그게 일종의 뱅가드가 돼가지고 한국 개신교를
그야말로 이 나라도 지키고 종교의 자유도 지키는 전투 집단으로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동안에 선거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우선 김성규 장로는 그 아주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 그분은 이제 주로 큰 교회를 이렇게 점잖은 중도파 교회를 이렇게 접근하고 다니고 인사를 하시고 저는 이제 정치권 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 이제 김문수 지사가 갔다가 돌아온 이제 자리가 좀 적절치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 시합할 때 그 선수나 투입하면 우선 가서 자리 잡지 않아서 포지셔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전 목사님은 공동대표 같은 것을 뭐 맡기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양보하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된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양보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땄어요. 나는 그냥 국민혁명 의장 대행 이쪽으로 이제 빠졌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아니고? 아니고 저는 국민혁명 의장 대행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의 입장을 전파하는 걸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또 국민혁명 사무실은 또 옛날 자유통일당 했던 사람들이 와글와글합니다. 이쪽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대당 통합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발언권이 좀 약해져요. 대충 그 과정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너와라 TV냐, 너만 몰라 TV 갖다 세워놓고 그냥 어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체장들이 그냥 수십 명이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선거운동을 제일 열심히 한 정당 같아요. 광고 많이 여러 방법으로. 그러니까 신문 광고 내지 또 그 유튜브 국민대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하지. 또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아니지만은 그 정광훈 목사가 심호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서 경찰과 충돌하고 저는 저 경찰과 충돌을 하면은 한국 개신교가 개신교를 깨우는 것 아니냐. 그런 점도 있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심지어 목사님을 빨리 석방시키기 위해서 한때는 어디서 그래서 당신들이 이렇게 잡아놓고 있으면 오히려 옥중 정치가 더 잘 되고 내놔봤자 지금 대형 집회도 못하고 하니까 좋은 말 할 때 내놔주죠. 그 하나가 또 정광훈 목사가 매일 발신하는 옥중서신. 옥중서신. 그 옥중 오늘 저 59회까지 59회 또 오늘 신문에 광고도 내고. 저 광고 가져왔습니다. 거짓은. 이거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게 그동안에 하셨던 말씀을 요약해서 크게 이렇게 거짓의 무너진 조선일보 광고에 나온 거죠. 기가 막히죠. 근데 이 거짓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독일의 피테, 요한 피테가 독일 국민에게 고한다. 그렇죠. 할 때 거짓과 싸우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연히 보니까. 그 제목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거기서도 이 거짓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폴레옹에 점령된 독일 사람들을 깨우는 깨우치기에서 피테. 독일 국민에게 고함. 요한 피테인데 1807년 12월부터 1808년 3월까지 14번을 했어요. 대학교 강의를 통해서 했죠. 독일 한림원 같은 데서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그 8차 그 강연에서는 굉장히 심하게 독일 국민을 공격했더라고요. 깨어나라 이거죠. 사리 사욕에 빠져 있고 넋 빠져 있는 국민에게는 자유가 없다. 이 양반이야말로 지식이 행동과 연관되지 않으면 지식이 죽은 지식이라는 걸 주장하셨어요. 요새 우리 정광훈 목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거짓 믿음이라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걸 한참 읽고 왔는데 거짓과 싸우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피테의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피테가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프랑스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지식인의 연대로 참여했습니다. 학도병 비슷한 걸 했죠. 그런데 부인은 그 부상자를 치료하는 간호사 같은 걸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장진이 부상자인가 뭔가 걸려가지고 거기에 전염돼가지고 그 후에 한 5년 후에 병사했어요. 자기는
목숨을 바쳐서 독일의 자존심을 살려고 애를 쓴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테를 보면서 제가 자꾸 정광훈 목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거짓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조갑 선생이 얘기하는 지금 참여인들 이게 전부 거짓 뉴스 때문에 다만 거짓과 진실의 대결에서 진실이 지고 있어요. 예. 진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걔들이 완전히 프레임을 짜갖고 하니까 그렇죠. 냉철한 직권을 가지고 그걸 파헤쳐야 하는데 그냥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사람도 일부러 그러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거 잘못하다가 표를 벌릴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얼른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하는 과정에 너무 과도했어요. 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1단 기사인데 후보 제명이라는 말이 떡 나오니까 이거는 무슨 파렴치범이 아니냐 이래 돼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에. 아니 우리가 그렇게 악독하다는 일본 제국주의도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 잡아가 다 형식적인 재판을 하고 났잖아요. 최후 진술도 하고. 아니 그리고 중세 청년을 그 횡행했던 석권했던 마녀사냥도 다 불러서 뭐라 얘기하게 합니다. 근데 이건 얘기하는 것 자체도 없이 그의 정치적 생명을 그냥 한 칸에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한 칸에 자른 거죠. 그래서 이 잔인함이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잔인해. 난 도대체 이런 법이 있는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이제 이 숨어있는 표가 나와야 기독자유통일당이 3%를 넘는데 그 숨어있는 표가 기독교 표고 또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나왔던 연인원으로 하면은 어마어마한 이 인원이 이번에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미지수입니다. 광화문 세력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 미래통합당에게 서운했던 것은 광화문 세력을 적극적으로 안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 소수정당으로 무슨 우리공화당 무슨 친박연대 이런 것도 다 포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물론 그 접근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른 채 해버렸어요. 한 칼에 얘기할 필요 없다 이래버리니까 조원인 의원 같은 사람도 기분 나빴죠.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은 경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나는 조원인 의원이 적어도 지난 3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서울역에서 태극기 집회를 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돈벌이 했다 어쩌다가 이거 쓸데없는 이게 거짓입니다. 핵심을 봐야죠.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이 자기 달서병입니까? 거기에서 김용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을 좀 생각했어야 합니다. 정도 예우도 하고 홍문종 의원도 좀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원인 의원이 개인적으로 용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이 나왔어요. 이제 지금 42개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화당에서. 근데 난 42개의 리스트를 쫙 봤어요. 보면서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의 당선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을 자세히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걸 사전에 탁 그만두었더라면 훨씬 더 좋은 입장이 될 거 아닌가. 동작을에서는 사퇴를 했습니다. 동작을에서는 사퇴를 하고 나경원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건 잘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호남 5개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쪽에는 나름대로 정리가 됐고 오늘이라도 조원진 후보가 난 조원진 아니면 미래통합당 중에 하나가 될 텐데 혹시 그것 가지고 그 제3자가 이익을 볼까 봐서 은근 겁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김용표야 되어주고 조원진도 됐습니다. 그렇게 안 되겠을까요? 둘 중에 한 사람이겠죠. 난 그래서 근데 조원진이 3위더라고요. 그죠? 보니까 조금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중간에 이익을 보게 되면 조원진의 비판을 많이 달리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일 처음에 선거운동 하실 때
호남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이 예상보다 좀 적어진 것이 아까 만들었던 제가 그 큰 판을 벌렸으면 예. 그것이 전부 다 공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목사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선거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지원해서 전체를 다 공천을 하자. 그리고 인원은 다 있습니다. 인원은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것을 속담으로 찌그러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비례대표 표는 꽤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혁명 대행하시는 김경재 선생은 네. 박근혜 정부 때 자유총연맹 총재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자유총연맹 회원이 350만입니다. 350만. 굉장한 조직. 그 중에 우리 김 위원장 보시고 이쪽으로 찍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350만 중에서 2년 동안에 예. 통일 선봉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게 한 90만 명 되는데, 이제 이 통일 선봉대라는 것은 우리는 그때만 해도 북한과 자유로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최소한도로 인정하고, 그렇지만 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는 가서 세화운동도 전파하고, 시정행위도 돕고, 그런 일정한 정치부대 비슷한 그런 요원으로 만든 거죠. 아주 탄탄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유감스럽게 제 후임으로 들어간 사람이 청와대 뭔가에 대학 동기동창이 들어가가지고 이상하게 바꿔줘 버렸어요. 요즘 9.19 군사 협력을 지지 발언을 했고, 요새는 뭐 종류한 사업 하나로 북한에 녹화 사업을 한다고. 녹화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자유총연맹이 해야 할 본인의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젊은 사람도 많지만, 총 들고 나라를 지켰던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진짜 한국의 진짜 용사들이 거기 계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위 좌절감이 굉장합니다. 그러죠. 소위 프러스트레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아주 9,000일 정도 전화 오는데, 이거 자유총연맹, 제가 지금도 이거 붙이고 다니잖아요. 제가 나올 때, 주변에 있는 지부장들이 금바지로 선물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금바지 붙이면 오해받아서 원래 이제 보통 사람이 붙는 자유총연맹 회원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청컨대 한 100만 명만 이쪽에서 밀어주면 자유총연맹의 동지들이 가장 가까운 정치 세력이 우리 기독자의 통일당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옛날 정광훈 목사 구속당하기 전에 김총재 당신 10번에 좀 들어가십시오.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아직도 아무도 잘 모르시는데,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이한테 턱없는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가지고, 제가 지금 선거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집행유예 사람이에요. 입후보가 안 되는군요. 예, 표를 못합니다. 표는 찍을 수는 있지만 비선거권이 없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저는 백의 정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소문으로 사람들이 왜 출마 안 했냐고 자꾸 물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농담해서, 제가 나갈 수 있으면 나가죠. 이러고 이제, 덕담을 해서 좀 오해가 좀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분들이 좀 힘을 넣어주시면 의외의 기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거 운동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8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8시간 동안 어떤 운동 하십니까? 우선 여기 나가서 황교안 지역을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제 선거구였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미운하고 오나 간에 하여튼 2번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지난 타당이니까 선거운동은 안 됩니다. 그건 못하죠. 그건 못하는데 돌아보면 이제 대충 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호남 사람이 또 많이 삽니다, 거기가. 그런데 4년 전에도 오세훈 후보가 정세균 후보보다 10몇 % 앞서 있었습니다. 앞서다가 뒤집어졌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자신하고 왔다 갔다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지금도 딱 그만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찬스가 좀 있다고 보는데, 아침에 제가 우연히 보니까 박찬종 의원이 아주 강력한 제안을 했더라고요.
황교안 후보에게 자기를 다 버리는 자세로 뭘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태가 바꿔질지 어쩔지 마지막 호소를 하라는 거죠. 예, 그걸 하는데 그 아주 절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절실하게 얘기하는데 나쁜 것부터 얘기하자면 황교안 후보가 만약에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다 떠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꿈꾸는 어떤 대망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흘러버릴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나쁜 것부터 얘기하자면, 아예 턱걸이 해서 당선을 하면 자기는 굉장한, 에너지를 얻게 될 텐데, 그걸 위해서 뭐든지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폭발적인 발언을 좀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뉴스에 특보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늦은 것 같다 하는 느낌 들고, 만약에 이번에 선거를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지는 결과로 나오면 저는 이것은 차명진, 김태호의 문제를 해결하지 잘 못한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겨야 할 선거거든요. 김 총재님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가 오늘 무슨 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죠. 그렇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아직은 시간이 있는데, 느낌으로 봐서는, 그리고 그동안 쭉 접촉을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게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김종인 위원장이 일단 여기 왔으니까 그 양반이 와서 저질러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무리를 좀 오늘 저녁에 무슨 특별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판세를 조금이라도 돌려보는 마지막 시도를 하지 않으면 괜히 여기 온 그 의도 자체가 오해를 받을 만큼 많은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을 주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기독자유통일당은 라이벌이 오히려 미래한국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미래한국당 비판하고 뭐 그런 건 안 하대요. 아니죠. 지금 이제 사실은 저쪽에 더불어민주당이 연동제에다가 준자 붙이지 않았습니까? 준자 붙이는 것은 이제 소수 정당을 보호한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도 좀 챙겨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자기들을 챙기려고 보면 자기들 수가 획득하는 지지표보다 넘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위성정을 또 하나 만든 겁니다. 그건 그들이 아주 고도의 산수에 의해서 만든 건데, 원래 이쪽에 미래한국당 만들 때 난리 법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 만들고 지들 플러스 원 또 만들었어요. 끼어 팔기 비슷하게. 이 사람들은 도덕이나 양심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 얘기를 막말하고 난리 법석을 치고, 아니 이해찬이가 하는 무슨 토착 왜군이 그 얼마나 나쁜 말입니까? 쓰레기당이라니. 그렇죠. 그런 것이 막말이지. 참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걸려들어서 당시에 그 문제가 나오면 김종인이 갖고 이게 무슨 문제가 탁 쳐서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아니 또 우리 국민들의 양식이라고 그럴까요? 네. 국민들의 분별력에 아직도 기대를 해야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요감스럽게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게요. 뭐 100만 원이 뭐 지금 당장 오는 돈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예를 들면 고무신 한 짝을 받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고무신 받았는데 이거 받고 안 찍으면 이거 의리에 안 맞는 거예요. 또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아직 선진 민주주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선거를 누가 일당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가버리냐 하는 국민투표로 생각해달라. 국민투표로 생각해.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이건 국민투표입니다. 누가 1당하고 2당하고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투표의 하나는 자유주의 정당으로 가버리려고 하는 거. 그렇죠. 자유민주 체제를 신장시가 이 두 개 중에 이 두 개를 국민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싫든 좋든 2번을 찍어야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해야지 저는 이거 뭐 한두 개 올라가는 그런 미세한 어떤 차이 이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동일한 논리로 기독 민주당도 들어가야만 예. 100몇 명이 있는 야당이 있으면서 공수법도 나오고 연동제도 나오고 뭐 다 통과시키잖아요. 앉아서 덤벼들어서 싸움도 못하고 종이나 이렇게 던지다 말고 그러면 뭐 야당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서 멱살 잡고 싸움하는 사람들도 있어야죠. 그러면서 기독 민주당 출신의 전사들 예를 들면 우리 이해란이니 주옥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아마 일단 1인 100격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잘 아시는 얘기로 북한에서 온 사람 중에 이제 태구민이 있고 우리 이해란 동지가 있는데 태구민은 솔직히 말해서 금수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금수저. 금수저죠. 그래서 하다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금수저라고 해서 못 할 건 없지만은 근데 이해라는 사람은 옛날 그것은 꽤 잘 살았답니다. 그렇지 아버지가 그 토지 다 뺏기고 막 어쩌고 엉망이 돼갖고 목숨 걸고 도망간 넘어서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를 참 생지옥 같은 데 와서 여기 와가지고 혼자 노력하고 막 그 뭐 홍보물 띄는 드론 갖다 보내고 하면서 또 공부해서 이화에 대해서 또 박사도 하고. 대단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투쟁하는 그런 용사예요. 저는 이 용사가 훨씬 태고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훨씬 귀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국회의원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북한 주민에게 던지는 얼마나 큰 메시지가 됩니까? 야 이렇게 가는 애가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됐다니. 그렇죠? 자유통일에 앞당겨지겠네. 아유,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옥순이라는 그 아시죠? 엄마 부대. 숙대 나왔는데, 그 자그마한 사람이 그저 옛날 태블릿 PC부터 지금까지 3, 4년 동안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나 쫓아다니면서 하는, 이거 놀랄만한 여자예요. 정말 60대인데. 예. 놀랄만한 여자. 그 몸도 많이 말라가지고, 내가 보면 그냥 애잔해서 깨어나 줍니다. 이런 사람이 가서 고함 지르고 하면 국회를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조갑자 TV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뭐 누가 찍어도 뭐 조원진이 찍어도 좋고 뭐 문화 다 찍어도 좋지만은 비례대표만큼은 우리 기독민주당에게 한 표를 던져주시면 축복받으실 겁니다. 응? 더 우리 조갑제 TV 시청자들께 한 분 더 좀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예, 제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 많아요. 예, 제가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오늘 아침에 왔죠? 이 정광훈 목사께서 이 광고 내는지 저는 몰랐어요. 예. 이건 몰랐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조그만 광고는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어드바이스로 저 커멘트를 하는데 요 광고 나온지를 몰랐는데 참 정리를 하셨는데 1945년에 9월 8일 미군이 일본군을 몰아내고 한국을 식민지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다 아시겠죠? 그리고 남북한 분단 책임도 북한이 먼저 인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6.25를 우리가 일으켰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브루스 커민스 있죠? 그렇죠. 그거 제가 미국에 대학 다닐 때 잘 압니다. 저는 유펜의 엄마가 이 사람이 콜롬비아를 다녔는데 유펜에 자주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북한이 침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이죠. 예. 오리지널 아주 문제가 있는 책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말이 복잡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한국에서 봉사단으로 근무했던 주희 씨 친구 하나 있는 네이란 스터만이라는 친구가 유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라고 해서 가끔 와요. 그래서 우리 같이 셋이 맥주도 마시면서 수십 시간씩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걸 꺾지 않고 나한테 뭐 거의 쌈박질을 할 정도로 막 이랬는데, 그 후에 이것이 소련의 비밀문서가 공개되고 완전히 깨졌잖아요. 맞습니다. 자기도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붙들고 앉아있어요.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뭐 다 아는 얘기로 광우병 가지고 그냥 사람 죽는다고 난리 쳤는데 광우병 가지고 누가 죽었습니까? 미국에도 죽은 사람 없어요, 광우병. 그 사람들도 미국산 쇠고기 요새 맛있게 먹고 있잖아. 그리고
미국 쇠고기 싸고 맛있고, 미국은 얼마나 식품을 가지고, 식품에 대해서 미국은 잘못하면 25년, 30년 갔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미선이 효순이 이 사건은 그전에 노무현 때 벌어진 사건인데, 이건 실수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박근혜가 고의적으로 세월을 만들어서 이 벼락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에 1년 동안 특별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그 양반을 보좌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그 태블릿 PC 문제가 나올 때 저도 깜짝 놀랐죠. 저 같은 사람, 와, 이 양반이 이런 걸 했나? 그리고 저는 어차피 거기에 있는 그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그 양반을 응원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일종의 관선 변호인을 해야 할 사람인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 거짓말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최근에 그 변희재 동지가 옥고를 1년이나 치르면서 쌓아왔던 태블릿 PC의 실소유자가 김한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게 되니까 이해를 해. 지금도 그걸 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4.3 사건. 4.3 사건은 빤한 사건인데 4.3 사건 중에서 먼저 꿈을 꾸었다는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저기 평창 올림픽에 가서 신영복이를 내가 존경하는 민족의 사상과 운영하는 것보다 더 지나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워딩이 이렇게 되죠. 네. 제주도민은 또는 제주는 통일의 꿈을 먼저 꾸었기 때문에 참화를 당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그게 그 통일이 공산 통일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신영복은 사생만 했을지언정 자기가 끼어서 했지만 그렇죠. 총을 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원래 일제 때 전라남도하고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을 많이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좌파 사상을 많이 가진 사람이 와서 그러긴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먼저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군인과 우익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거기에 인공이 한 6개월 갔습니다. 6개월인가 8개월인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진압하러 왔는데 여순 반란 사건이 있을 때 제가 여수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여수 14연대 14연대 거기 가서 거기서 가야 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그 김지회 중위가 반란해가지고 지리산으로 가고 그러죠. 민족 분단에 저 현장에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청와대에 계시는 분이 4.3 사건을 옹호하다니 이것만 가지고도 탄핵 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에 제발 정광훈 목사님이 낸 전면 광고 제목입니다. 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 아까 그 필테가 거짓과 싸우라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보니까 필테의 그 14번의 연설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59번의 59번의 목중사신 이것이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가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만 좋은 민주주의, 좋은 사회를 누릴 수 있는 그 행운이 있고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이것은 국민투표입니다. 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그렇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산주의를 믿고 그것이 자기 좋다면 이름 많이 찍어도 관계없어요. 그 주사파도 찍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사는 사회로 살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북한을 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겠죠. 북한이 이주법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면 약간 이쪽에 기호 2번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기를 찍어주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19번 운동은 안 합니까? 지금 우선 19번도 중요하지만 2번이 좀 따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121개, 121개 서울, 경기, 인천 여기에 2번이 적어도 50석은 따야 합니다. 이게 한 30석 정도 더 찌그러져 버리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번 기독자회당 따는 게 앞서서 내가 지금 나무당이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황교안 저 사람은 나한테 돈 많이 내야 돼요. 그런데 2번 좀 찍어주시고 그리고 2번의 비례대표를 너무 많이 찍으면 22, 3, 4%가 되면 그 다음에 추가를 따는 데는 한 3%를 따야만 한 명이 되는데 그 3%가 이쪽으로 오면 2명, 3명이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보아하니까 충분한 것 같으니까 같은 집안에서도 반반씩 나누어서 우리 기독자회당에 좀
찍어주어서 아까 이해란 주옥순 동지 또 그 사이에서는 그것도 김순기라는 사람이 얼마나 근사한 방공투사입니까? 그래서 적어도 세 사람이라도 딱 국회에 들어가면 다른 애들이 가슴이 떨려서 함부로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해관계가 저나 김문수는 출마도 안 하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꿈이 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진실이 거짓을 압도하는 선거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혹시 그동안 세월호에 대한 막연한 그 어떤 그 음모설 누가 어떻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거 이제 다 버리세요. 그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거짓으로 무정을 하면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계기가 있으면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그거 다 거짓말이고 효순이 미순이 사건도 제가 잘합니다. 그건 실수로 벌어진 겁니다. 실수로 벌어진 거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6시인가 7시간 다음에 로또 획득해서 누구하고 비밀 회담을 했다는데 뭐 얼굴에 보톡스를 맞았다. 그런 거 하면 죄 받아요. 그런 얘기하면. 정말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최소한도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 한다. 그런 느낌이라서 이번에 그것이 하여간 국민투표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지 오웰이 한 말을 가지고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삼아야 되겠는데 조지 오웰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다. 국민혁명 고장 대행. 이제 그 정몽호 목사님 나오시면 난 이제 대행 빠지고 시골로 책 쓰러 가려고 합니다. 국민혁명의 핵심도 진실을 지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혁명이 뭐 무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진실을 지켜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제발 속지 않는 국민이 되어달라. 속으면은 개돼지, 안 속으면 자유민. 정말 속으면 쥐들이 우리를 짐승이라고 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만이 시대를 볼 수 아는 사람만이 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총선 끝나고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